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해성 에어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회사는 해성 TPC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습니다. 이 TPC가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인데요. 이 회사는 그 승강기용 권상기, 지금 그 엘리베이터 쪽에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이 산업용 감속기나 승강기용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. 최근에는 로봇용 고속 정밀 감속기를 개발하면서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한 곳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름도 해성 TPC에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죠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TPC, 모회사인 TPC가 어려워지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이 주력은 첫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권상기라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이 엘리베이터 쪽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죠. 근데 이 건설 경기랑 그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감속기도 마찬가지고요. 전반적으로 이 건설사, 그 건설이 많이 뭐 대형 건물이 지어져야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건상기든 감속기든 사용이 될 텐데 건설 경기가 많이 죽으면서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회사가 그 몸값을 올리는 건 이 로봇 감속기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을 했다는 점이죠. 로봇 팔이나 로봇을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속기라는 기계가 여러 가지 물려 있는 이런 감속기가 필요한데요. 예전에는 이 감속기를 대부분 다 일본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몇 개의 회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죠. 그러면서 이 그 해성 그 에어 로보틱스는 이 국산화 로봇 이 감속기 중에서 가장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이 업체, 그러니까 로봇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회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, 보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인 로봇 감속기를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로봇 감속기를 자체 개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몸값이 나가는 그런 그 회사이기도 합니다. 지금 당장은 이 로봇 감속기가 별다른 매출을 올리고 있지 못하지만 이 업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만나게 되면 나름대로 이쪽 사업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로봇 감속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금세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회사는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. 이 해성 TPC라는 지금 뭐 이 해성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요. 이 아까 앞에서 보였듯이 엘리베이터 권상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나 이런 엘리베이터 관련된 회사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에스컬레이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스컬레이터 쪽 관련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T 로보틱스처럼 이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이 로봇 감속기를 납품하면서도 또 이런 쪽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도 대부분 이제 국내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도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로 평가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 이 승강기용 이쪽 부품에서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산업용 이 감속기 쪽에서도 뭐 한 15%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로봇용은 아직 7% 정도 한 자릿수의 매출을 받지 못합니다. 하지만 이것도 재작년보다는 로봇 감속기를 이제 정밀하게 만들면서 그 작년에 매출이 확실히 좀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 외형은 100억에서 113억으로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판관비보다도
그 매출 총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분기 순손실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. 하지만 매출 내용이 조만간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로봇 감속기 쪽에서 이 거래처만 잘 잡으면 그 실적을 금세 점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로봇 감속기 쪽 고객을 누구를 잡냐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가 클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TPC라는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 특수환경이 포함해서 33.19% 지분을 갖고 있고 소액주주들은 거의 전체 지분의 한 60% 정도,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연초에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이게 여차여차한 이유로 매각이 실패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이 이제 무의로 돌아갔죠. 근데 이 회사를 실제로 누가 인수하냐, 이 로봇 감속기라는 것만 갖고도 이 회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 권상기나 뭐 에스컬레이터 감속기 같은 경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 로봇 감속기 쪽은 성장성이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이 뭐랄까요, 가치를 알아보는 쪽에서 로봇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인수해서 가져간다면 더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회사는 해성 에어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눈여겨보면서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지분대가 1%대에서 지금 3%대까지 지금 한 달 사이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지금 그 2024년 연초에 경영권을 매각 실패했을 때 그때 주가가 이제 19,740원 거의 2만 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. 그 이후로는 이제 실적이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라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. 그래서 지난 12월 4일 날 4,700원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 점차 이제 주가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회사가 M&A 시장에 다시 나와서 그 M&A로서 몸값이 이제 인정을 받으면 앞에서 지난해에 평가받았던 19,740원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다른 그 로봇 감속기를 개발해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들이 대부분 2만 원대 가까이 있습니다. 2만 원 넘어가거나 2만 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그런 그 그러니까 로봇 감속기 분야에서 정밀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. 로봇 관련된 회사 쪽에서는 대부분 다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가져가고 싶어하죠.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M&A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삼성에서 추가적으로 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뭐 인수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독자적으로 로봇 감속기를 만들어서 이쪽 분야에서는 이적보행에서도 그 가장 정밀한 로봇 감속기를 만들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감속기를 뭐 인수할 필요는 없겠죠. 하지만 다른 대기업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보유하고 있는 로봇 감속기 기술 때문에라도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이 로봇 감속기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그 고객처들을 새로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로봇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. 그런 면에서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대한 주가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꺼내 두고 보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